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고대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 이제 중세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2페이지고요. 자, 테마 17. 자, 고려의 성리가 체제정비.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단어는 일단 제가 출제율, 한눈검에서의 출제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후삼국 분열에서 고려의 민족의 재통일, 그리고 초기 국왕의 업적,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주제는 한눈검에서 진짜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선사부터 했던 단원 중에 출제율이 이제 제가 이렇게 테마별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진짜 1등인 것 같은데요.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최근 3년간만 출제 숫자인데 진짜 많죠. 그쵸? 네. 그래서 거의 한 두 문제씩 나와요. 두 문제 이상도 나와요. 네, 그래서, 자, 완전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능검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신라의 상통이라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능검이 통일 좋아합니다. 통일. 됐죠? 그래서, 자, 신라의 통일. 거기도 칠세기도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잘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초기국왕의 업적도 원래 잘 나오고. 됐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하여튼 제가 시간 최대한 좀 압축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저렇 여기는 조금 좀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날개단 한번 먼저 보실래요? 자, 그래서 전체 순서. 일단 통일 과정, 우리 신라의 성통일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일단 순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순서부터 먼저 자,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날개단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날개단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로 설명 제가 조금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옆에 공간이나 또는 추가로 이렇게 메모하실 분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건 지금 요 순서는 자, 지금 여기서 그냥 딱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후삼국 분열의 시작은, 견훤이 이제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통일신라, 신라 하대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미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 세력으로 호족들이 진성여왕 때부터 막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원이니 양길이니 무슨 아작이니 견훤이니 궁예니 이렇게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견훤이 그러니까 후백제를 건국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식적인 후삼국 분열의 시작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때는 진성여왕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900년 그러니까 연도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렇죠? 연도를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연도를 외워요? 자, 그런데 이게 효공왕 때입니다. 효공왕. 그러니까 진성여왕은 이제 막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후삼국 분열은 진성여왕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효공왕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진성여왕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진짜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배경에는 견훤의 사실은 책사였던 최승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신라말 그러니까 최씨 3대 천재가 있거든요. 3대 천재 최씨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진성여왕 때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최치원. 우리 시험에는 최치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쉽죠. 최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승우는 견훤에게. 그리고 최언희는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최언희는 왕건에게 귀해요. 그리고 최언희는 등재서열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빈곤가 장원을 놓고 그러니까 발해랑 신라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막 경쟁했다 그랬잖아. 그때. 됐죠? 그 주인공이기도 한데 나중에 왕건한테 귀해요. 근데 최승우도 당나라 빈곤가 출신이고 중국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국을 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나름 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의 셀럽이야. 그래서 견훤이 최승우를 얻으려고 최승우한테 가요. 그런데 거절당해.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그러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얻을 때 그 삼고초려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견훤이. 그래서 최승우라는 당대 최고의 천재, 정말 그 인재를 드디어 견훤이 품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견훤이 정말 날개를 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후백제를 이제 대백제국을 건립해서 이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요 플랜은 최승우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승우가 실제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사실은 국가로서의 시스템,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은 사실 최승우가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두세요. 그러니까 견훤의 후백제가 그 주변의 중국, 여러분 이게 이런 이름이 뭐냐면 이게 이상한 이름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역대 왕조 정도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능검 수업을 하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릴 만한 시간은 없으니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중국 왕조는 여자 이름을 시작해서 남자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은주,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된다 그랬죠?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그래서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진한. 됐죠? 그리고 남북조. 350년간 이것도 대분열기예요. 그리고 수당. 그리고 끝날 때는 남자 이름으로 끝나. 송원이는 멍청이.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송, 원, 명청.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기본 중국의 왕조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이름을 제외하고서는 뭐 이렇게 좀 못 들어보던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 분열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근데 요거는 중에서는 너무 짧은 분열기라 요때가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송태조 조광윤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에서 60년에 되게 짧은 분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대 10국 시대라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중국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자료가 나올까봐 그냥 이제 선지로 나오니까 말씀드린 건데 요런 나라들이랑 예, 사신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국가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지방의 대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토호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이게 최승우의 전략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신라 말 이제 신라라는 나라는 정말 빈껍데기만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군웅들이 막 할거하는 상황 속에서 진짜 견훤이 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궁예가 뜨거워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방법이 없어. 그리고 최승우의 전략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궁예는 그 견훤이 전라도와 충청권에 기반을 갖고 있었다면, 근데 궁예 같은 경우에는 경기 강원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어디야? 옛날 고구려의 땅이기도 했잖아. 그래서 후고구려 건국하는 거예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근데 궁예가 그래서 개성에서 건국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또 철원으로 옮겨요. 도읍을. 그리고 나중에 국호도 막 바꿔. 여러분 본문에 다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호를 뭐 마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철원으로 천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뭐라고 바꾸냐면 최종적으로는 또 태봉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독자적 연호막 발표하고 황제주국 표방하겠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그 너무 많이 왕권을 강화해. 그러니까 전제 왕권을 강화하죠. 이러면서 궁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미륵이다. 그래서 미륵 신앙을 이용해서 독재 정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 옛날 드라마라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 하면서 사실 이게 뭐 굉장히 많이 히트를 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잘 모르시죠? 근데 요즘에 TV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뭐 이렇게 케이블에 뭐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막 돌아다니고 막 하던데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애꾸눈 하면서 그 관심법이라 그래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있잖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마구니가 끼었구나.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미륵신앙 이용해서 전쟁권 강화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하들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궁예는 이제 정말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밑에서 그러니까 제2인자였던 그러니까 광평성 시중이었던 왕건이 그러니까 궁예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즉위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고려를 건국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고려 건국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926년에, 이거는 우리 발해편에서 했던 얘기죠. 발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뭐 바로는 아니고요. 좀 이따가 뭐 934년 뭐 이럴 때 보면 발해 유민들이 고려 태조 왕건한테 고려로 많이 귀의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발해가 사실은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뭐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935년 신라가 멸망합니다. 자, 신라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좀 특이한데 이 천년 신라를 사실은 조금 황당하긴 하죠.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그러니까 국가를 진짜 들어서 태조 왕건한테 갖다 바쳐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러면서 고려 입장에서는 정말 사만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한 거지. 왜냐하면 신라의 기본 제도를 이어받았고 신라 사람들이 다 이제 항복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936년 후백제 멸망. 이 마지막 전투가 1, 2천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고려의 통일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짧게 제가 후삼국 분열부터 그 다음에 왕건의 후삼국 통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워낙 잘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일단 먼저 한번 외워볼게요. 저희 한번 외워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사건 2개 정도를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일단 기본 틀을 먼저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수업 듣고 나중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복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외우고 복습은 그냥 가볍게 짧게 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야? 견훤. 그리고 견훤이 최승을 얻으면서 사실은 이 정말 진짜 국가다운 국가로서의 어떤 명분, 시스템, 외교 이거를 최승호가 다 만들었다니까. 됐죠? 그래서 견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이 뭐라고요? 후백제 건국. 그리고 궁예가 1년 늦었어. 근데 궁예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무조건 그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야. 후고구려 건국.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궁예 쫓겨나고 고려 건국이에요. 되죠? 자, 그리고 발해 멸망, 신라 멸망, 후백제 멸망이야. 그러니까 다시 쉬워요. 어떻게 가는 거냐면 갑니다. 건국 1, 2, 3. 건국 1, 2, 3. 됐죠? 자, 그리고 멸망 1, 2, 3. 1, 2, 3. 그래서 여러분 건국 1, 2, 3, 멸망 1, 2, 3예요. 1, 2, 3, 1, 2, 3. 그런데 그래도 이거 순서 맞출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최승호 얘기 계속했잖아. 그러니까 후삼국 분열에서 그러니까 고려의 민족의 재통일까지 결론이 이거야. 후백제로 시작해서 후백제로 끝나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실 때 건국 1, 2, 3, 멸망 1, 2, 3인데 맨 처음에 후백제를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후백제로 받아주면 돼요. 됐죠? 후백제로 시작해서 후백제로 끝난다. 그래서 건국 1, 2, 3, 멸망 1, 2, 3.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순서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럼 일단 외울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냥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건국연도 조선 건국이 1392년이거든요. 고려 건국이 918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는 건 뭐 이렇게 뭐 합격을 하고 자격증 입구를 떠나서 그래도 좀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요 정도는 연도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고려는 918, 조선은 1392. 되죠? 네. 그래서 뭐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순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이제 추가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딱 2가지 사건만 추가하면서 요 마지막 스토리를 제가 요 태조의 후삼국 통일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궁예 쫓겨나고 왕건이 고려건국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해 멸망은 사실은 뭐 이건 여기 상황이랑 직접적 연결되는 건 아니고 사실 여기는 그 만주 쪽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함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눈도장만 한번 찍어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면 요 마지막 요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진짜 결전의 날이죠. 그래서 927년 그리고 930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2개가 터져요. 요 사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는 927
여러분, 연도를 외우시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대한 제가 느낌을 드리려고 그냥 연도를 쓸 뿐입니다. 자, 그래서 927년이랑 얘가 이제 930년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927이 여러분은 쓰실 거 없어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 본문에 다 있어요. 그쵸? 아래쪽을 보세요. 본문 아래쪽 보시면 다 있죠? 927년이 공산전투예요. 공산전투. 그 다음에 930년이 뭐냐면 고창전투예요.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후삼국 분열에서 고려의 민족의 재통일은 지금 말한 건국 1, 2, 3, 멸망 1, 2, 3 끝.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되죠? 자, 그런데 요 단어는 진짜 한능검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해서 조금 더 여기는 봐두셔야 돼요. 근데 그 조금 더 보는 게 뭘 보셔야 되냐면 요 두 사건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공산전투, 그리고 뭐라고요? 고창전투.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공산전투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공산전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1번.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후백제가, 그러니까 견훤이죠. 그러니까 후백제랑 신라. 여기가 라운드 1이에요. 라운드 1. 됐죠?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이 여기 이제 신라를 갖다 때렸는데 이때 그러니까 후백제 방어에 신라 방어 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경상도의 대야성도 함락되고 이게 어디까지 함락되냐면 이때 신라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게 이때 신라가 견훤의 공격으로 경주가 함락돼요. 그러니까 견훤이 경주를 점령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포석정에서 당시에 신라의 왕이 경혜왕이거든요. 경혜왕도 죽여요.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경주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경혜왕까지 죽입니다. 일단 후백제 관점에서 먼저 볼게요. 사실은 이 사건으로 견훤은 되게 많은 걸 잃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근대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이 전쟁이라는 게 그 전쟁의 기본은 사실은 무조건 약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왜 하겠어요? 가서 그러니까 뺏어오려고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의 기본이 약탈인데 그러니까 후백제가 이제 신라 특히 경주 이게 진짜 천전의 고도잖아요. 설화벌, 금성, 동경. 이 경주를 함락했으니까 뭐 얼마나 털 게 많았겠어. 그런데 이제 신라 왕궁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왕을 잘 안 죽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름의 그들 안에서 왜냐면 자기도 왕이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왕이라도 잘 안 죽이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잖아. 나중에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왕을 살려줬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그러니까 수단들 뭐 정치적 활용도 뭐 이런 거 되게 높거든. 근데 그냥 죽여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에 보면 경주를 너무 무자비하게 약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신라인들을 열받게 한 게 물론 신라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 그렇죠? 힘이 다 빠지고 이빨 빠진 그러니까 호랑이지만 그래도 신라잖아요. 근데 이제 신라를 그렇게 와서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그다음에 경혜 왕의 그 후궁들, 왕의 후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궁들을 견훤이 그 자신과 함께 이제 후백제를 쳐들어왔던 그 장수들에게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이 막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라인들은 후백제라면 치를 떠는 거지. 그러니까 신라 쪽의 민심은 완전히 잃은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공산전투는 후백제랑 신라랑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공산 전투는 뭐냐면 라운드 2예요. 그럼 이제 이 라운드 2는 뭐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후백제가 신라를 이렇게 때린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조금 타이밍이 늦었죠. 그런데 이번에 고려가 또 원정을 와서 누굴 때리는 거야? 후백제를 때리려고 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명분은 신라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라운드 2. 그래서 자, 고려랑 후백제가 붙는데 고려가 지금 신라 쪽으로 와서 원정 와서 후백제를 때리는 거죠. 이게 라운드 2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물론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고려 태조 왕건에 사실은 당시에 외교 전략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왕건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라라 그래서 통일이 됐지만 다시 지금 천하가 3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셋으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제 다시 3하를 일통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왕건의 판단은 이거였던 거죠. 신라는 그러니까 아픈 형이에요. 아픈 형. 그러니까 아픈 뭐 동네 아저씨.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왕건의 생각은 뭐냐면 여기 굳이 털어먹거나 여기 굳이 더 괴롭힐 필요 없다는 거지. 어차피 꺼져가잖아.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3하를 일통할 건 누구냐? 그러니까 견훤 형님 아니면 자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잡으면 돼. 그렇지. 요즘에 저 형이랑 나랑 둘이 떴으니까 내가 저 형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아픈 형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왕건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좋은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왕건이 엄청 오바를 해요. 그게 원래 이제 태조 왕건이 뭐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왕건이 이제 이게 파발이 도착해요. 그래서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고 신라가 지금 위기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후백제가 너무 많이 진입해서 곧 경주로 들이닥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도와달라. 그런데 그 전에 태조 왕건이 그 신라와는 그래서 외교 관계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아픈 형을 그래도 나름 그렇게 막 때리고 막 안 괴롭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신라를 왕건이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해요. 근데 진짜 도와달라고 진짜 왔잖아. 사신이 급하게 지금 엄청난 위기다. 후백제 대군이 몰려왔다. 그래서 왕건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군대를 보내요. 근데 문제는 왕건이 이게 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끌고 직접 신라를 구하러 오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뭐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불가옵니다. 뭐 이러고 막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고려가 여러분 개성에 있잖아. 개성에. 그쵸? 경주가 어디야? 경주가 무슨 옆에 동네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후백제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경주 감락된 상황이에요. 후백제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맞죠? 고려는 어디 있어? 여러분 고려 여기 있잖아. 지금 왕건은 어디 있어? 왕건 어디 있긴 개성에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멀잖아요, 이 거리. 그쵸?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 태조 왕건이 직접 간다? 군대를 끌고? 야,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누구야? 만약에 여러분 원래 그 역사에 보면 전쟁의 기본, 외교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첩보 활동이야. 간첩.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실은 첩보원들 얼마나 서로 갖다 꽂아놨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고려에서 태조 왕건이 군대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 원정을 보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태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이게 금방 다 알지. 금방 정보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누구야? 최승우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 오는 게 실제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틈바구니 쳐서 살아있을 수 있던 게 뭐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여기에 소백산맥 자락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경북 쪽에 산간지대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그것도 급하게 그것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면 예를 들어 후백제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를 상대하기에 좋게 사실은 매복을 딱 쳐서, 그러니까 이제 먼 원정,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멀리 지금 막 급하게 오고 있거든. 그럼 이제 이걸 군대를 잡는 건 사실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지. 됐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원래 이제 태조왕건이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엄청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굳이 가겠다는 거야. 내가 말한 건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후에 신라인들이 내 말을 믿겠는가, 그러면서 무조건 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하들이 걱정했던 대로 후백제 매복에 그대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걸렸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공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김낙, 신순겸 등 그 이제 초기에 왕건이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이 규합될 때부터 첫 멤버들, 특히 신순겸은 왕건이 가장 아꼈던 장수고, 그 다음에 왕건과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 대신들이, 그리고 그 유능한 장수들이 여기서 다 죽어요. 특히 신순겸 같은 경우에는 그 의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건이,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본인이 왕건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뭐 황제, 뭐 왕의 휘장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이제 군복들. 그래서 이거를 뭐 투구까지 해서 다, 깃발까지. 그래서 다 갈아입고, 나머지 장수들은 마지막까지 장렬하게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왕건은 일반 군사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 신순겸, 김낙, 그 초창기부터 같이 했던 그 장수들 여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왕건을 대신해서 8명의 충신들이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지금은 팔공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 옛 이름이 공산이에요. 바로 거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가 대패를 해요. 됐죠? 고려가 대패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실제로 뭐 위기는 있었지만, 근데 이게 진짜 최승우가 견훤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지. 이때 왕건을 잡았으면 사실 끝나는 거였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태조 왕건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일대 최대 위기였어. 자, 그런데 어쨌건 뭐 피해는 보고 대패를 하긴 했지만 돌아와요. 왕건 죽지 않았어.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고 어쨌건 이제 신라인들의 마음도 다 얻은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 상황을 보잖아.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아직 각각 흩어져 있던 뭐 이런 양쪽에 다 편입되지 않은 호족들도 뭐 알게 모르게 제법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후삼국 분열의 향방을 가른 전투가 고창 전투예요. 근데 이 고창은 여러분 오늘날 그 전라도 고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고창은 오늘날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 그래서 이때 지명이 고창이고요. 오늘날 이름은 안동이에요. 안동. 그래서 이게 경북 안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고창 전투인데, 자, 여기서 또 한 번, 그러니까 고려대 후백제 라운드 2예요. 근데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고려가 대승을 거두게 돼요. 됐죠? 이게 정말 견훤한테는 아주 뼈아픈 사건인데,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후 삼국의 분위기가 그냥 왕건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왕건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죠? 대승을 거두고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파급이 되게 컸던 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경북 쪽에 요쪽, 그 다음에 충청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요쪽 세력들 중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경주 위쪽까지 싹 다 해서 요쪽 그룹들이 실제로는 좀 뭐 후백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려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중간지대에 서 있는 호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장점을 가진 거지. 예를 들어 뭐 이런 끝에 있었다, 이런 끝에 있었다. 그러면 무슨 뭐 궁이든 왕건이든 견훤이든 가만 놔뒀겠어? 근데 이게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아직은 신라 땅인데 신라는 영향력이 없고,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됐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고려도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하기가 좀 그렇고, 왜냐면 우리 너무 압박하면 우리가 후백제로 확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후백제, 견훤도 그렇고, 너무 압박하면 확 그냥 왕건한테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 양쪽에 간을 보던 세력들, 요런 세력들이 이제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아요. 이러면서 왕건한테 다 넘어가. 이러면서 이게 그 마지막 후삼국 통일에 아주 향방을 가는 되게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고창 전투의 승리로 사실은 이제 왕건도 큰 걸 얻었지만 더 문제는 견훤이 너무 많은 걸 잃어요. 그래서 이 고창 전투의 패배에서 견훤은 이제 굉장히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망치는, 그리고 자기의 적은 사실 자기거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사실은 나의 큰 계획이나 내가 하고 싶었던 꿈,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을 내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조급함이죠. 그래서 조급함은 어쩌면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견훤은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후백제는 어떻게 멸망하냐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후백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후백제에 그러니까 견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신검이에요. 그래서 신검이, 용검이, 이제 이런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얻게 되는 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의 이름이 금강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뭐 고구려에, 그 영계소문의 아들들, 뭐 연남생이, 연남건, 그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여기 이제, 엄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견훤이 얻은 이 젊은 부인에서 얻은 게 금강이에요. 근데, 부모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 얘기할 때, 뭐,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그러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아프기가 다 다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당시에, 그 보면 부모가 조금 더, 특히 또 자식이 많은 집, 이런 집은 보면 조금 더 애착이 가는 뭐, 자식이 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뭐, 한 자녀, 두 자녀 세대라,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견훤이, 이 금강이에 대해서 되게 좀 끔찍이 생각해.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좀 나중에 늦게 얻은 뭐 좀 늦둥이이기도 했지만 금강이가 되게 용맹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금강이의 모습을 보면서 견훤은 뭘 생각했냐면 금강이의 젊은 시절 보면서 자기의 젊을 때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아들 보면서 탁 내 모습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금강이에 대한 또 애틋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젊은 나이에 그 고려와 전쟁에서 금강이 한쪽 눈을 잃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활을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눈알에 꽂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활을 빼요. 그랬더니 그 눈알이 다 딸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 눈이 우리가 보이는 게 작고 이 뒷부분이 더 큰 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그 하우돈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 활 맞았는데 거 이제 해가지고 그 눈알을, 그 얘기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금강이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으로 봤던 신체를 그냥 막 땅에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누나를 씹어먹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싸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표정은 안 보이지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려들도 막 이래가지고 금강이가 이겨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견훤이 금강이라는 어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져. 그래서 이제 그 신검이나 금강이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태자고.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특히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창 전투의 사령관이 또 신검이었거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또 대패를 하고 온 거야. 그래서 결국 견훤은 왕위를 금강이한테 넘겨주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누가 필요하냐면 최승우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견훤은 항상 중요한 일은 최승우와 상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청난 사실은 추진력이 있었지만 견훤은 귀가 열린 사람이야. 특히 최승우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실 최승우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같이. 그렇죠? 근데 이 최승우를 불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할 때까지 뭐 최승우한테 한두 번 했겠습니까? 최승우가 무슨 말인지 다 알지.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최승우가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견훤은 이제 고민이 없는 거야. 마음을 다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야? 동의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승우가 이제는 끝났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폐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만약에 하실 거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이 한 가지를 꼭 들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폐하의 뜻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견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럼 빨리빨리 말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최승우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빨리 신검이와 용검이 이 형제, 이 왕자들을 궁으로 부르라 그래요.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바로 궁문 안에 그러니까 궁수들을 배치해라. 그리고 두 왕자가 오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폐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 견훤이 당황하죠. 사실은 왕은 여기가 왕감이 여기가 왕이라는 거지. 그것도 사실 내 아들인데 이거 죽이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견훤이 사실은 갈등을 하다가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파진탄 최승우 말 따르겠다. 파진탄의 말 따르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승우 한마디 더 해요. 근데 두 왕자가 올 때 궁수를 배치시켜 놓고 왕자가 완전히 문 열고 들어오고 나면 활을 쏴서 죽여라. 근데 그때 폐하께서 절대 그 광경을 보시면 안 된다고. 밖을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궁수를 배치시켜 놓고 그냥 처소에 계셔라. 하실 수 있겠냐? 근데 견훤 하겠다 그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왕자들 불러놓고서는 이제 왕자 올 때가 되니까 신검이 용검이 올 때 되니까 견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진짜 오나? 얘네들 오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활을 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 거지. 평생을 전장을 누볐던 견훤이지만 이 자기 아들들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은 봐요. 보지 말라 그랬잖아 최승우가. 근데 결국 보고 궁수가 활을 쏘기 전에 다 멈추게 해요. 왜냐면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그래서 신검이 용검이를 지방으로 발령을 내. 그 다음에 그리고 금강이를 전격적으로 태자를 교체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최승우가 그 퇴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서 입궁을 안 했대요. 집 밖으로 안 나왔대. 최승우는 후백제가 끝났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신검이가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지. 그래서 어린 아들 금강이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킵니다. 되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후백제는 내분으로 무너진 거야. 결국은. 그런데 당시 여러분 요거 지도만 그냥 하나 노트랑 찍어주세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려시 이제 그러니까 태봉 시절에 그러니까 후고구려 마진태봉 그러니까 견훤이 있을 때 사실은 궁예 밑에 왕건이 2인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건이 2인자가 되냐면 다른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다 두르고 어떻게 광평성 시중이 되냐면 바로 고려가 후백제 뒤통수를 때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이 동네를 금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금성상륙작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궁예가 이쪽 나주 쪽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곡창지대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견훤에 불만이 있었던 이 전라남도 요 나주 쪽의 호족들을 회유를 한 거야. 왜냐면 이건 이쪽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어딘데 이거 어떻게 상륙작전을 해요? 그리고 싸울 거면 여기서 싸워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후백제가 진짜 견훤이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런데 왕건이 이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요. 대박이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는 거면 지도 나오니까 그냥 노트만 찍어두세요. 후백제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게 다 적인 거야. 다 사면이. 위에 후백제 후고구려 있죠. 옆에 신라 있죠. 근데 밑에 후고구려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은 후백제가 여기를 막 계속 때리고 하는데 사실은 회복 못 해요. 그리고 이걸 군대를 완전히
뺄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럼 이쪽은 어떡합니까? 이쪽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견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인데 이걸로 왕건이 2인자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후백제를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균열 같았지만 이걸로 사실 후백제가 무너지는데 아까 제가 김제 금산사에 그러니까 아들 신검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냥 감옥에다 독방에다 가둬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왕건도 대단한 게 여기 또 상륙작전을 아니 구출작전을 해요. 그래서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그래서 신라에 귀순하는 거야. 견훤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건 끝났다야. 모든 건 끝났고 그리고 천륜을 위배한 이놈을 내가 벌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자해지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견훤이 결국은 후고구려와 그러니까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전쟁. 이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 2천 전투. 그래서 이건 이제 선산 전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935년에 여기에서 견훤이 투항을 한 거야. 됐죠? 누구한테? 왕건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라 경순한 김부가 보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거야. 됐죠? 그래서 경순한 김부가 그래도 마지막 몸값을 받을 수 있을 때야. 그래서 천년신라를 들어서 태조왕건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 병화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고려의 후백제에 대한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 이게 1, 2천 전투입니다. 그리고 1, 2천 전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고려의 최선봉에 누가 쓰냐면 견훤이 직접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고려사 기록에 보면 견훤이 이때 그 하얀색 백마를 타고 흰색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백발을 휘날리며 최선봉에 섰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후백제 사람들이 견훤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좋아했냐면 고려사 기록에 보면 견훤의 모습을 보자 후백제의 군대가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무슨 전쟁을 해? 그래서 그냥 일거에 후백제를 끝내버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후상통일 과정. 그래서 워낙 한능검에서 자, 많이 빈출 주제라 자,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어요.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나머지 본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 자, 태봉이라고 할 때, 마진, 태봉, 이렇게 궁의 나라 얘기할 때, 독자적 연호를 썼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원으로 도읍을, 우리나라가 철원에 도읍이 있었던 왕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옮겼다는 거 하나 눈도장 찍어 두시고, 그 다음에 광평성 등의 이런 어떤 국가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요 모습은 나중에 고려로 좀 이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추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사실은 충분히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됐죠? 네. 자, 그러면 기출로 갑시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 한번 보시죠. 자, 대표 기출문제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나다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가장 기본 이거예요. 순서.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됐죠? 또는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가에서 나 사료를 주고 가에서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해됐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견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어디로 갔대요? 고창군. 태조와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만 8천이래. 그러면 보통 이 이상 또 포로도 잡혔을 거야. 뭐 도망간 사람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진짜 대패를 한 거야. 되셨죠? 자, 무슨 사건이에요? 고창전투.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태조가 정의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서 견훤마저 크게 싸웠는데 그래서 자신의 장수였던 김낙, 신순겸 여기서 다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왔대. 기억나세요? 요건 뭐예요? 공산전투. 그래서 신라 공격받고 경혜양 죽었을 때 그 도와주러 갔다가
이렇게 좀 오바해서 태조가 갔다가 고려가 반대로 당했던 거. 기억나죠? 자, 태조가 뜰에서 신라 왕의 아련을 받는 예를 받았대요. 그죠? 그래서 신라국을 폐하여 신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주라하고 그 다음에 김부가 경수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경수랑 김부에게 시급을 하사했대요. 됐죠? 신라병합. 태조가 일성군에 진격하니 신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았는데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대요. 됐죠?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요? 형세가 너무 차이가 나고 결국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후백제가 항복했다고요. 후백제 끝났네. 됐죠? 자, 그래서 후삼국 통일의 완성. 되시죠? 자, 이러면 이제 순서 되시죠?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야? 공산. 네, 왕건이 위기를 한번 신라 도와주었다. 위기 당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고창부터는 끝난 거야. 고창 때 완전 대세를 잡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머지 호족들 눈치 보던 애들 다 넘어가고 왕건한테. 그 다음에 견훤이 조급해져서 사실은 태자 신검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가 내분으로 실제로 견훤이 유폐되는 사건이 터지고. 되죠? 그리고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고. 그리고 신라가 와서 천년신라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1, 2천 전투. 오히려 고려군에 견훤이 와 있는 거죠.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후백제 끝. 기억나시죠? 자, 요 순서로 가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정답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나 다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통일 과정. 자,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려 태조 왕건으로 가야 되는데 왕건 가기 전 이제 오늘은 여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 통일 과정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과정만 하고 그다음에 고려 초기 국왕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고담 얘기로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